안녕하세요. 크립토TV의 두하드라빠입니다. 2022년 코인 시장을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이 바로 테라와 FTX 사태일 텐데요. 블랙락과 시타델이 테라 루나를 죽였대, 또는 바이낸스가 FTX를 죽였지 라고 말하면 틀림없이 누군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부실했던 자기들 잘못이지 하실 거고, 실제로 소문의 당사자들도 제가 그런 거 아닌데요 하셨던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자잘한 음모론을 넘어서서 제가 주장하는 코인 시장의 큰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각자 판단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 뉴욕 월가의 작품 EDX 마켓이 내달 정식 출범한다는 소식입니다. 이걸 보시면 또 무슨 코인 거래소 큰 거 하나 생겼나 보네, 가격이나 좀 오르지 하고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워낙 중요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미국 초대형 금융기관들 찰스 슈왑, 시타델, 피델리티 등이 이제 정말 큰 돈을 들여서 코인 거래소를 차린다는 거죠. 근데 제 궁금증은, 왜 이렇게 힘든 시기에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규정도 없고 피가 낭자한 이 경쟁이 치열한 코인 거래소 시장에 굳이 들어오려고 할까? 이게 궁금했던 거고, 이제 밑에 기사를 보면 심지어 이제 미국 월가의 거래소 출범을 위해 바이낸스와 FTX 등 대형 거래소를 일부러 무너뜨린 거 아니냐는 약간 음모론도 기사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월가 세력들이 FTX도 보내버리고, 바이낸스가 뭐 세계 1위 거래소임에도 불구하고 뱅크런 가까운 위기를 맞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격을 했을 거다는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음모론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런 월가 세력들이 이 시장에 진입을 할까? 이제 제가 이번에는 결론이자 뭐 정답에 가까운 본론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이 증권 시장처럼 이 코인 시장이 이제 새로운 먹거리이자 새로운 자산 시장으로 만들어져 버렸죠. 근데 아직 규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이제 화폐 발행권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쥐고 있으면, 이제 다음 상승장 때 그 어마어마한 상승분을 이제 소수의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소수가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음모론도 있고 뭐 치고받고 하면서까지 치열하게 굳이 진입을 하려고 한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이 표를 정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 뭐 발행사, 거래소 이런 플레이어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 싸움인데,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어야 큰 상승분을 다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이 3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USDT, USDC, BUSD 등등이 있는데, 하나씩 이제 살펴보기로 하면, 결국 USDT는 테더죠. 발행사는 테더 리미티드라는 회사였고, 거래소는 비트파이넥스라는 거래소입니다. 요새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는 파이가 엄청 컸던 거래소였고요. 특히나 USDT는 201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정말 옛날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도 규정이 없지만 그때는 더 무법지대였죠. 그러니까 뭐 거의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이렇게 머리 좋은 네덜란드 대표님이 거래소도 만들고 테더 리미티드도라는 회사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자 세력에 대해 제가 썼는데, 투자 세력을 이 USDT나 바이낸스는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신비주의인지 아니면 밝혀지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USDT는 제가 찾은 게 네덜란드 대표 반데르 벨데라는 분이 이제 테더 리미티드와 비트파이낸스를 동시에 만든 분이었어요. 근데 이 사실 자체도, 그러니까 대표가 하나라는 것도 17년 12월 말에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주의로 오래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승분을 또 차지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특징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의 원로죠. 그러니까 내가 다 해봤다. 그러니까 뭐 바이낸스든 FTX든 다 스테이블 코인 이 USDT를 따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건 다 음모론에 가까운 얘기들을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USDT는 헝다 연관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야 이제 USDC가 나와서 뭐 안전한 채권과 달러를 담보로 했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USDT밖에 없었거든요. 얘가 그냥 USDT가 95% 이상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준비금 중에 37%가 기업 어음을 담보하고 있어요. 국채를 들고 있어도 불안한 판에 요새
37%를 기업 어음을 하면 이 기업이 망하면 이 테더가 망하는 겁니다. 게다가 홍다를 들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이거 뒤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 어찌됐든 이제 엄청 왕년에 잘 나갔던 테더 코인이 있고요. 두 번째가 USDC죠. 그러니까 테더가 비록 올해는 됐지만 너무 허술해요. 그러니까 이 야성에 도전을 하는 거죠. 미 채권과 달러를 기반으로 우리는 100% 이상 준비금을 들고 있다 하면서 이제 발행사인 서클사, 다 아시죠? 이제는 골드만삭스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거래소는 코인베이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다 거래소를 끼고 같이 투자를 하면서 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패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소에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USDC는 코인베이스가 밀어주고 있는 거고, 이건 다 드러났죠. 블랙락, 시타델, 피델리티 등 엄청난 세력들이 서클사, 코인베이스, USDC에 다 투자를 해놨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음모론이 또 있었죠. 테라루나 사태의 범인은 하면서 이 블랙락과 시타델이 공매도를 쳐서 보낸 게 아닌가, 이런 기사가 있었고, 물론 이들은 아니라고 했죠. 근데 되게 우연의 일치죠. 테라루나 사태는 결국은 이 알고리즘 코인 UST라는 테라루나의 담보가 없어요. 그냥 알고리즘으로 버티는 코인인데, 이게 너무 이게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보내버렸다고 하는 거죠. 음모론을 보면. 근데 우연치 않게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USDC는 미 채권과 달러를 통해서 뭐 안전하다고 갑자기 마케팅 홍보를 엄청 하면서 이 USDT의 그 점유율을 엄청나게 뺏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버리는 테라루나 이후로 굉장히 컸던 코인이 바로 USD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단은 이제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BUSD라는 또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발행사는 팍소스라는, 그러니까 꽤 오래된 회사고, 페이팔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를 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거래소는 바이낸스고, 여기도 투자 세력을 여기랑 똑같이 못 찾았어요. USDT도 신비주의고 바이낸스도 못 찾았습니다. 단지 제가 찾은 건 장펑자오가 17년 7월에 비트코인 투자를 해서 많이 번 돈으로 차렸다. 뭐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말 얼마나 큰 세력들이 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 특징은 FTX 사태의 이제 범인이라고 제가 음모론을 제기했는데, 뭐 어찌됐든 직감적으로는 연관이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로 네 번째 회사가 그 유명한 FTX 회사죠.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투자 세력도 엄청 많은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다시 제기하는 음모론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거 할 때는 그래도 참았죠. 다른 분들이.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 중에 10월 말에 이걸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11월 초에 우연하게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가 뭐 위험하게 FTX 토큰을 들고 있다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죠. FTX가. 이것도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특징으로는 CFTC와의 이제 연계, 로비를 통해서 세력을 확대 중에 사망을 했다. 이렇게 제가 썼고요. 이제 나머지 다섯 번째가 처음에 소개했던 EDX 거래소죠.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만들었으니까 아직은 없는데,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이미 정해졌어요. 팍소스. 그러니까 바이낸스도 여기에 맡겼고, EDX도 여기에 맡겼죠. 그리고 투자 세력은 아까 앞에서 본 찰스 슈왑, 시타델, 피델리티 등이고, 이제 여기는 좀 차별화가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뭐 세계 1위 바이낸스, 미국 1위 코인베이스 이런 곳이 있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멤버스 증권 거래소라는 아예 증권사를 차려버립니다. 이들의 경쟁사는 나스닥이라든지 뉴욕 증권 거래소, 정말 엄청나게 큰 거래소를 이제 라이벌로 두는 엄청난 증권 1억 3,500만 달러인가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창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팍소스도 영입을 했죠. 근데 이 팍소스가 되게 특이한 게 유일하게 SEC에게 인정을 받은 블록체인 회사예요. 물론 이제 역할 같은 거는 좀 제한이 있는데, 그래도 SEC 너희 말 잘 들을게, 우리 하게 해줘 해가지고 최초로 SEC한테 인정받은 2015년도에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규정을 준수하네 안 하네 이런 걸 어떻게 SEC가 이렇게 물고 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인정을. 그러니까 안전하니까 바이낸스에서도 팍소스를 통해서 만든 거고, EDX도 여기랑 다시 손을 잡은 거죠.
굉장히 또 영리하다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스타일을 일본 스타일이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이 SEC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얼마나 보수적으로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 규정을 엄청 준수하면서 대신에 상장을 많이 안 시키잖아요. 하나하나 굉장히 크고 안전한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대신에 가지수는 적을 수 있어요. 코인을 사고 파는 가지수는. 대신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EDX는 기관 투자자들이 우선이에요. 이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코인 개수가 많을 필요가 없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좀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라이징 스타라고 했는데, 워낙 이런 데 짱짱한 데가 있으니까 저렴한 수수료. 그러니까 EDX의 모토는 적자나도 좋다. 점유율 다 가져오겠다. 뭐 업비트가 수수료도 싼데 기술력도 좋은 것처럼 이 기술력 증권거래소 바로 서버 연동을 해버리는 데다가 수수료까지 싸니까 이제 요런 데 파일을 많이 뺏어 오겠죠. FTX에서도 이제 넘어올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음모론까지 감수하면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려는 거고요. 이제 뒤에는 여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테더에 관해서는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2012년도에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땅 짚고 헤엄치면서 큰 수익을 받겠어요. 그 네덜란드 그 튤립 버블의 원조인 네덜란드 대표가 정말 발빠르게 만들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겠죠. 근데 여기를 보면 테더는 달러 예치금에 대한 공식적인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거래가 불안정해서 자주 입출금이 중단되고 계열사에 대한 예치금을 대출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니까 FTX랑 똑같은 거예요. 고객 돈 막 빌려줘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쓴 거랑 똑같은 걸 테더도 했었다는 거고요. 또 1테더가 1달러를 담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주장과는 달리 테더를 엄청나게 과도하게 발행했다. 우리 항상 떨어질 때 테더 이슈 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많이 발행될 때는 일주일에도 매주 1,000억 원 이상이 발행됐으며 당시 발행량은 미국 정부의 달러 발행량보다도 많은 금액이었다. 미국보다 달러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발행량을 보면.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비공개한다 그러고 우리는 뭐 감사 안 받는다 그러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FTX가 이제 똑같이 따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속되니까 뭐 USDC 등 이제 경쟁사들이 치고 올라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것들도 많습니다. 회계 감사를 거부를 합니다. 바이낸스는 감사 제발 해줘 해가지고 마자르한테 맡겼는데 마자르가 거부를 했잖아요. 감사 기간이. 근데 요거는 테더가 거부를 합니다. 나 감사 안 받겠다. 왜냐면 실제로 불투명하기도 하고요. 그걸 실제로 너무 발행을 많이 하기도 했고, 또 나 이 코인 시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변명을 내세웠다. 이런 식으로 좀 찝찝하게 운영도 했었고, 또 아까 헝다그룹 뭐 연관이 돼 있다는 음모론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음모론이 아니라 그냥 네이버에 떡하니 나와 있는 거예요.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근데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이게 한번 보시면 테더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정말 한때 95% 이상을 차지했던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게 거칠게 말하면 이 헝다가 망하면 테더가 망하는 거잖아요. 준비금으로 헝다 뭐 채권을 들고 있다고 치면. 그래서 약간 거칠게 말하면 USDT가 머지 포인트 신세가 될 위기에 놓였다. 뭐 이게 헝다가 망하면 정말 코인 시장 완전 쓰나미가 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하지만 테더보다 더 빨리 터져버리는 물건이 등장하는데 이게 테라 루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음모론일 수는 있지만 테라 루나가 그 시기에 이제 막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해서 이제 보내버렸다.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그래서 테더는 살아남았다. 뭐 이런 음모론일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테더도 정말 FTX 못지않게 부실했다. 오히려 더 심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FTX는 부실해서 죽었고 테더는 안전해서 살아남았나? 아니요. 더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데 테더는 뭐 뒷배가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살아남았고 FTX는 이제 뭐 장풍자고랑 트위터 한 방에 이제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에 처했다. 테더가 결코 뭐 뛰어나거나 이래서 살아남은 건 아니다. 다 똑같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이 얘기도 가져왔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또 마지막으로 재밌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음모론이라 할 수도 있는데 미국 달러 예치 없이 허위로 테더를 발급한 것도 문제인데 거기다가 비트코인 가격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여기 CFTC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테더 리미티드와 이제 이 거래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비트파이낸스에 소환장을 발부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테더와 비트코인 급락은 상관이 없고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약간 어디서 본 것 같죠? 권도형도 이랬었고 잘못은 했잖아요. 근데 권도형도 풀려나고 그 샘 뱅크먼 프리드도 보석금 받고 뭐 감옥 안 갔다면서요.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걸 보시면 또 이런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면 이게 코인 가격이 오르나? 이런 의문을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음모론과 그 이슈의 시작이었어요. 테더 발행량이 엄청 올랐을 때 비트코인 시세 역시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CFTC가 테더 발행량을 늘리면서 너네가 비트파이낸스에서 코인 시세까지 조작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또 있네요. 테더 하면 끝이 없는데 테더 약관을 보면 참 경이로운 문구가 있습니다. 1달러는 1테더로 바꿀 수 있지만 1테더가 1달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일단 들어올 때는 들어올 수 있는데 나갈 때는 나갈 수 없다. 1달러로 안 바꿔줄 수도 있다. 우리가 1달러가 없을 수도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풍자오도 리스크가 큰 스테이블 코인이다. 테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준비금 증명이라고 하면서 이제 나는 투명하다고 되게 억울하다고 이제 장풍자오가 얘기를 할 만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더는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FTX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중에 사망했다고 아까 또 제가 음모론을 제기했잖아요. 날짜를 보세요. 스테이블 코인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고려 협력사 찾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 27일 날 21시에 기사가 나고 발표를 했었는데 11월 초에 이제 그 사단이 나서 FTX가 망해버렸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것도? 스테이블 코인 개발을 위한 완벽한 파트너를 찾기 위해, 그러니까 서클이나 팍소스나 이런 데 찾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올해는 CFTC와 일부 상품에 대해 논의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다. 이제 SEC나 CFTC나 둘 중에 하나는 끼어야 안전하니까 CFTC를 로비를 해서 내 편으로 만들고 있는 중에 이제 누군가의 공격으로 이제 FTX가 박살이 났죠. 그래서 이제 결론에 다다랐는데요. 결론은 음모론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들이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뛰어드는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도 향후에 몇 년은 계속 이 차트처럼 1, 2, 3, 4가 몇 번이나 반복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3, 4, 1, 3, 4, 1 이제 3, 4일 남았죠. 이 3, 4일의 상승분을 먹어야 이 하락을 버틴 억울함을 풀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힘든 구간을 다들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